안녕하세요. 아키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설계 용어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댓글도 남겨주신 분도 있고 해서 이참에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또 생각보다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알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조라 하면은 햇빛이고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역 지구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고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일단 전용 주거 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에는 1, 2, 3종이 있죠. 1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3종까지 있고요. 근데 준주거 지역이 있는데 주거 지역이지만 준주거 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이렇게 전용과 일반 주거 지역에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네에 있는 조그만 근린생활시설 상가들 이런 것들까지는 해당되고 큰 대로변에 있는 대형 건물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상업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물들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일조권을 받아버리면 높이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질을 최대한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택가에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지켜서 건축 행위를 해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두 인접한 대지가 있고요. A 땅, B 땅이 있고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북쪽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땅 A, B를 옆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반대로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햇빛을 비추겠죠. 이랬을 때 A 땅에다 무작정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어버리면 햇빛을 다 가리겠죠. 여기 음영해지겠죠. B 땅에는. 그래서 이렇게 짓지 마라. 일조권 사선 제한을 지켜서 지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조권 사선은 이 인접대지하고 경계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선 밖으로는 이렇게 튀어나온 건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건물을 요 사선 안쪽으로 이렇게 지어라. 뭐 1층, 2층, 3층을 짓는다면 뭐 이렇게 지어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 비쳤을 때 비대지에 있는 건물에 일조받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겠죠. 또 건물이 뒤쪽으로 있고 이렇게 앞마당이 있으면 앞마당에 햇빛이 잘 들게끔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선에도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기울기가 있어요.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건물의 해당 부위의 높이의 반만큼을 2분의 1만큼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울기가 1대2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선이 있을 때 1대2 기울기라고 보면 되죠. 여기에서 1만큼 갔을 때 여기는 2만큼 사선을 그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었을 때 요 안에서 1층, 2층, 3층, 4층 요 안에서 해결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무작정 사선을 그면은 건물이 1층부터 아주 너무 모양도 그렇고 형편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완화를 준 건데 이 2분의 1 사선에다가 높이 9m까지는 1.5m만 띄어라. 대지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1.5m가 요 정도 된다고 보면 여기에서 높이 9m 여기라고 봅시다. 9m까지는 1.5만 띄어라. 요렇게. 그럼 엄밀히 따지면 사선이 요렇게 끊기는 거예요. 요렇게 보라색 선을 따라서 사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이고. 근데 보시면 왜 이렇게 9m로 정해놨나 하니 9m 정도면 우리가 보통 다세대 다가구를 지을 때 짜스트하게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한 층 층고를 3m로 잡으면 3개 층이면 9m가 되겠죠. 이렇게 9m 그래서 9m까지는 1.5만 띄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이 건물이 이렇게 3층까지는 반듯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선에 맞게 3층까지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는 꺾으려면 꺾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층에 올라가면 꺾으려면 꺾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 꺾어도 돼요. 이 사선 그대로 건물을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건물 형태가 이렇게 되게 사선 모양으로 해도 되죠. 이 선만 어쨌든 이 바깥으로만 안 튀어나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바깥으로.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정북 방향으로 높이 9m까지는 1.5m만 띄고 1.5 그리고 그 이상의 높이부터는 각 지점의 높이의 2분의 1만큼을 띄어라.
그러면 결국 이 9m 이상부터는 요 1대2 비율의 기울기를 가진 선을 그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 여기까지는 쉬우시죠? 그리고 또 뭐 대지가 옆에 또 계속 있을 수도 있죠. C대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C대지. 그럼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사선이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C대지 옆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뭐 6m짜리 도로다. 그리고 여기 D대지가 있고요. 그럼 도로가 이렇게 6m짜리 도로가 있고 그 다음부터 D대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C대지는 굉장히 유리해져요. 만약에 이 건물이 일반 건축물일 때는 일조권 사선이 요 도로 경계가 아닌 요 반대편 도로 반대편 경계에 있죠. 여기에서부터 사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사선이 시작되면 1.5 띄어서 쭉 9m 올라가서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 C땅은 거의 일조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겠죠. 마음대로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 도로를 둔 땅이 부동산 가치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도 이제 남쪽에 있는 땅이 이렇게 일조를 받았기 때문에 채광 받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고 뭐 용적률 거의 다 채워가지고 건물 모양도 평면도 아주 보기 좋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의 가치가 높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공동주택이다 아파트나 뭐 다세대 주택이다 이럴 때는 요 끝이 아닌 도로의 센터에서 사선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요 센터에서 이렇게 1.5를 띄고 쭉 올라와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공동주택은 살짝 불리한 거죠. 어쨌든 이득이긴 하죠. 요 3m만큼은 도로가 있을 땐 이렇게 된다. 이런 개념을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A 대지와 B 대지가 레벨 차이가 이렇게 2m만큼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요 두 대지의 지표 레벨의 평균값에서, 그러니까 레벨 차이의 2분의 1 지점에서, 그러니까 요 중간이 되겠죠. 이렇게 1m씩 요 지점에서 이제 사선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2분의 1 기울기로 쭉 내려올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9m까지, 여기에서 9m 지점까지 1.5를 띄어라. 요 지점이 이제 1.5라고 보면 1.5, 9m까지는 쭉 올라가겠죠? 1.5 띄어서. 그리고 이제 9m 이상부터는 각 지점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요 1대2 기울기가 되겠고요. 요걸 연결하면 이렇게 사선이 되겠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m만큼 이득인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되면 건물을 만약에 3층까지는 아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3m, 3m, 3m였는데 3m, 3m, 4m, 1층 층고를 확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10m에 맞출 수가 있겠죠. 기본 9m에다가 1m 올라가서 사선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부터야 뭐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B대지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A대지와 B대지의 높이 차이의 2분의 1 지점에서 사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일단 기울기가 이렇게 간다고 보고요. 마찬가지 1.5 지점에서 쭉 9m만큼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높이가 애매해져요. 지금 9m에서 1m가 잘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높이는 8m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땅에서. 그렇게 되면 333이 어려워지죠. 높이가. 33 하더라도 2m밖에 안 남는데 2m에다 어떻게 건물 못 짓죠? 못 올리죠. 층을. 그러면 3층은 이렇게 또 들어와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북측에 있는 대지가 높으면 우리한테도 유리하고 낮으면 불리해진다. 이런 개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정북 방향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계산이 쉬워요. 그냥 이렇게만 쭉쭉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건물도 이렇게 있으면 이 방향에서 이렇게 줄 거고. 근데 만약에 정북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옆에 이제 D대지, C대지 다 있다고 치면 사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양방향에서 들어와요. 양방향. 그럼 건물이 계속 이런 식으로 셋백이 되겠죠? 9m 이하부터는. 그렇게 되면 코어가 뭐 이쪽이나 이쪽에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근데 계산하기도 어려워져요. 지금 사선이 이렇게 이 정북 방향에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경사도는 이렇게 더 심해질 거고 그 대신 이제 이쪽에서 볼 때 이쪽에서도 이렇게 사선이 생기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작아져야 되는 거죠. 양쪽으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인접한 대지를 다시 그려봤어요. 방향을 좀 틀어서 알기 쉽게. 그랬을 때
정북 방향이 이 45도 정도 되는 요 애매한 각도예요. 이렇게 되면 A 대지는 사선을 이 인접대지 두 군데서 이렇게 받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받고 여기서도 이렇게 받겠죠. 이럴 때는 이 각이 틀어져 있어서 사선의 기울기나 이런 거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평면상에서 쉽게 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건축 가능 영역, 즉 범위를 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건물의 층고가 먼저 설정이 되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4층의 건물이고 각 층당 높이가 4m, 층고가 4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4개 층이고 각 4m씩 총 16m 건물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 정북 방향으로 이렇게 1.5m 떨어진 선. 왜냐면 아까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만 이역을 해라.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요 선들, 여기가 지금 1.5예요. 이 거리가. 요 점들이 있고, 요 점들을 이렇게 이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물이 딱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요 선들 안에. 근데 아까 9m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 두 개 층, 1, 2층은 요 안에 포함이 되죠. 9m 이하까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1, 2층은 요 범위까지 건물을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는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건축선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리 이런 것들도 일단 다 무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1, 2층을 여기까지 지을 수 있는 범위가 나왔고, 그리고 3층을 볼게요. 3층부터는 이제 9m가 넘어갔어요. 그럼 9m, 12m죠. 이렇게 하면 4, 3, 12. 그러면 9m 이상부터는 각 지점의 그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12m의 반, 6m죠. 그럼 여기서 이제 6m 떨어진 지점, 정북 방향은 지켜주고 6m 떨어진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6m. 그럼 또 이 선을 이어요. 그러면 이 3층의 머리, 요 부분 있죠. 3층의 머리, 4층의 바닥. 요 3층까지가 요 영역 안에 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요만큼 셋백돼서 여기에 베란다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4층은 16m였죠. 2분의 1로 나누면 8m. 8m 이격을 해야 돼요. 아까 6m니까 2m 더 이렇게 들어오겠죠. 2m. 그래서 여기가 총 이렇게 8m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쭉 이제 2m 있다고 칠 때 이 점들을 또 이어요. 그러면 또 이제 4층의 머리 부분은 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층에 또 형성이 되겠죠. 여기가 아까 3층, 여기가 4층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계단실, 즉 코어 부분은 뭐 이쪽으로 형성이 되든가 이쪽으로 형성이 되든가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계단실, 그러니까 옥탑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면적 산정을 안 했어요. 이 계단실이. 근데 마찬가지로 8분의 1 이하면 일조권 사선에도 안 들어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선이 있고 건물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 근데 여기 옥탑이 있는데 옥탑이 이렇게 사선 밖으로 튀어나갔다. 요래도 오케이. 요건 봐준다 이거예요. 8분의 1 이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건축 영역이 가능 영역이 정해진 거죠. 그리고 이 건물에 이런 단면을 끊어보면 이 사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보고 단면을 끊었다. 그럼 대지 지표가 이렇게 있겠죠? 이랬을 때 높이 9m까지는 1.5를 띈다 그랬잖아요. 그 1.5 선이 여기죠. 이 단면 선과 만나는 부분 1.5 선 쭉 내려요. 그래서 9m까지는 이 1.5m 떨어진 이격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게 1.5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정북일 때가 이게 1.5m지 지금 각이 45도 틀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5가 아니고 1.5보다 적은 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층고 아까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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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 선이 있다고 볼 때 여기가 9m 맞겠죠? 그리고 이제 3층 머리 부분 아까 그 6m, 12m가 층고 12m가 높이였으니까 절반의 6m 지점이 요 연두색 선이었잖아요. 요 만나는 점을 쭉 내려요. 그럼 3층 머리와 만나는 점이 여기죠. 그리고 아까 그 4층 요 보라색 선 12m니까 16m니까 절반인 8m 이렇게 만나는 선 쭉 내려와요. 그랬을 때 4층 머리 요 선을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예요. 요 선을 이렇게 쭉 잇고 여기서는 꺾어져서 이렇게 1.5m 이격선하고 만나겠죠. 사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지금 건물을 그려보면 건물이 이렇게 요 라인 이렇게 내려오고 요 라인 3층 라인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요 1, 2층 라인 쭉 내리면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건물이 요 끝라인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최대 건축 가능 영역인 거예요. 여기에서 뭐 용적률이 넘었다 그러면은 더 이만큼 덜어내도 되는 거고, 남는다 그러면 층을 더 이렇게 위로 올려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선이 요 선들과 겹쳐지게 맞물려서 그리면은 이 사선도 구해낼 수가 있죠. 기울기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게 이제 실제로 건축사 시험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제 여러 가지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문제를 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최대 건축 가능 영역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정북 방향이었다 1조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수직으로 사선을 받으니까 여기에서도 1.5m 이렇게 더 내려올 것이고, 기울기도 쭉 이렇게 더 올라와서 기울기도 더 완만해질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렇게 사선으로 틀었던 걸 그대로 핀다고 하면은 점점 더 여기에서 거리가 멀어지겠죠. 일단 최대한 또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설명을 해드린 게 이해가 어떻게 잘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또 다른 용어들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